우리 집은 인자한 어머니의 엄한 아버지를 위시해서 우리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허약한 편이셨는데 셋 다 사내 녀석들이다 보니 한시도 눈을 못 떼고 뒤치다거리에 많이 힘들어 하셨지요. 그런 어머니의 단 하나의 바람은 예쁜 딸이 있었으면 하는 게 소원이셨습니다. 내가 좀 더 건강했더라면 딸을 꼭 낳고 싶었는데 무슨 복이 터져 아들만 내리 셋을 낳았는지. 에휴. 어머니는 그렇게 딸을 낳고 싶어 하셨지만 몸이 받쳐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우리 삼형제 중 막내의 애교가 넘쳐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살랑살랑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어머니한테 착 달라붙어 서운한 어머니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마치고 집으로 오니 못 보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한 5살쯤 되어 보이고 겁먹은 짐승처럼 잔뜩 웅크린 채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얼굴이 환해서는 우리를 반겨주시더군요. 인사해라. 앞으로 우리 집에서 같이 살 거고 너희들 동생이니까 잘 대해줘. 이름은 남유진이야. 우리 삼형제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아버지 아는 분의 딸이고 오갈 데 없는 신세라 평소 딸딸 노래 부르던 어머니를 위해서 수양딸 삼아 아버지가 데려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불쌍한 아이니까 괴롭히지 말고 잘 대해주라는 말까지 덧붙이셨습니다. 저와는 10살 차이가 나고 막내 동생과는 5살 정도 차이 나니 한참 어려도 어렸지요. 그런 애를 우리 삼형제가 아무리 별나고 거칠었어도 괴롭히거나 귀찮게 할 마음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다만 갑자기 여동생이 생겼다는 현실이 불편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집에서는 무조건 편하게 지내던 우리 삼형제가 옷도 갖춰 입어야 했고 행동이나 말 등도 평상시와 다르게 조심스럽게 해야 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유진이는 겁먹은 짐승처럼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한동안 곁을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따로 먹고 우리 집 올 당시에 입었던 옷이 꼬질꼬질해질 때까지 갈아입지 않으려고 해서 어머니를 여간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아버지는 말없이 이런 상황을 지켜보다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거를 지켜볼 수 없었는지 유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많이 불편한 건 알고 있다. 이제 앞으로 여기가 네 집이고 네가 살 곳인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우리가 힘들어서 너랑 함께 살 수가 없어. 네가 아무리 어려도 내 얘기는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 믿는다. 여보, 아직 어린애한테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유진이가 환경이 낯설어 그러는 거지.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한테 하는 식으로 유진이에게 최후 통쳐받듯 엄하게 말하더군요. 유진이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었는지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 품에 안겨 그 어린 게 세상 다 산 듯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유진이를 품에 안고 다독이며 아버지를 향해 곱게 눈을 흘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유진이가 확 달라지더군요. 밥도 우리랑 같이 식탁에 앉아서 먹고 꼬질꼬질했던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으며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며칠 사이 놀라운 변화였죠. 그리고 곧잘 우리 삼형제에게 오빠라는 호칭도 붙였습니다. 어머니는 달라진 유진이의 손을 꼭 잡고 잦은 외출을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유진이에게 예쁜 원피스를 입히고 머리는 앙증맞게 묶어 반짝이는 에나멜 구두를 신겨 데리고 다녔지요. 그러면 다들 숨겨둔 딸을 데려왔냐고 직간접적으로 물어오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셨어요. 딸이 있었으면 하고 바랬더니 하늘이 제 소원을 이루어줬네요. 어머니가 이럴수록 주변 사람들의 오해가 쌓여가더니 아버지가 외도에서 데려온 애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러든 말든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유진이를 법적인 입양 절차를 밟지 않고 친딸 그 이상으로 대했습니다. 두 분이 유진이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 깊었는지 막내의 애교가 더 이상 어머니를 미소 짓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막내 대신 유진이가 어머니 곁을 꿰차고 있었지요. 하루는 막내가 투덜거렸습니다. 그 여시 같은 게 엄마를 얼마나 홀려놨으면 나한테도 안 사주던 피아노를 사준대 형. 내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도 말이야. 유진이 보면 볼수록 애가 애 같지 않아.
안 그래 큰형? 막내는 우리 삼형제 중 음악적인 소질이 남달리 뛰어났을 뿐 아니라 감각 또한 남달라 감수성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내가 유진이에게 어머니를 뺏겨서 그런가 보다 라고 치부했죠. 이런 막내에게 저와 둘째는 수시로 마음을 곱게 쓰라며 훈계 아닌 훈계를 하면 막내가 많이 억울해했어요. 큰형이랑 작은형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답답해 정말. 하루는 막내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투덜거리긴 했어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화가 나서 팔짝팔짝 뛰고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애꿎은 벽만 치더군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네. 저 여시가 내가 아끼던 기타줄을 다 끊어놨어. 우리는 자기 분을 못 이겨 날뛰는 막내를 겨우 진정시켜서 사건의 내막을 들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힌 막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죠. 유진이 쟤는 애가 아니라니까. 내 방에 몰래 들어와서 이것저것 훔쳐보길래 혼냈더니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치더라.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나만 혼냈어. 그런데 내가 사고 싶은 운동화를 사려고 모아놓은 용돈이 어느 날부터 비는 거야. 그래서 돈에다 내가 아는 표시를 해놨는데 그 돈으로 유진이가 슈퍼에서 과자를 사 먹지 뭐야.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 끝까지 엄마가 준 돈이래. 슈퍼에 가서 확인해보니 내가 표시한 돈이 있더라고. 그래놓고 엄마한테 가서 내가 뭐라고 한다고 일러바치고 그것도 모자랐는지 내가 아끼는 기타줄을 끊어놓고. 막내는 이야기를 이어가면서도 분이 안 풀렸는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막내의 얘기가 도무지 믿기지 않더군요. 이제 67살 된 애가 그 정도로 머리를 굴리고 보복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유진이를 따로 불렀어요. 유진아, 막내 오빠 말이 맞는 거야? 나한테만 사실대로 말해줄래?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유진이는 제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더군요. 그리고 그 작은 머리통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를 쳐다보며 이래저래 눈알을 굴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척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유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왜 다 큰 것들이 어린애 하나 못 잡아먹어서 난리들이야. 그만들 좀 해라. 유진이 그만 뚝! 큰오빠 작은오빠한테 한마디씩 해줄 테니 그만 울어. 아유 그래 착하다 우리 유진이.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유진이는 어머니가 달래자 언제 울었냐는 듯 울음을 뚝 그치더니 저를 쳐다보고 혀를 쏙 내밀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 뭘 봤는지 제 눈이 의심스러워 어머니와 유진이가 사라질 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네요. 그 일이 있고 계절이 몇 번 바뀌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푹푹 찌는 여름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유난히 더위가 몸과 정신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삼형제는 집 앞 계곡으로 가서 더위를 식히려 했습니다. 주섬주섬 준비물을 챙겨 계곡으로 향하려고 하니 유진이가 따라 나와 함께 가고 싶어 하더군요. 그러자 막내가 짜증을 내며 따라오지 말라고 유진이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막내가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장마철이라 계곡물이 불어나 있어 어린 유진이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유진이는 막내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서서 울먹이더니 저와 둘째를 애처롭게 쳐다보며 데려가 달라는 듯 애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런 유진이를 보고도 달래서 집에 있게 했죠. 그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유진이가 우리 뒤를 살금살금 따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삼형제는 그런 줄도 모르고 유진이 생각은 까맣게 잊은 채 시원한 계곡물 속으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풍덩 들어가 물놀이를 즐겼어요. 시원한 물속에 있으니 더위가 가시는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유진이가 언제 우리들 몰래 따라왔는지 우리가 놀고 있던 계곡 아래에서 혼자 물속에 들어가 놀고 있었습니다. 어린애 혼자 놀기에는 계곡물이 많이 불어난 상태라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저와 둘째는 유진이 보고 나오라며 크게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러나 유진이는 들은 채 만체하며 물놀이에 여념이 없었어요. 보다 못한 둘째가 유진이를 데리러 유진이가 있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이는 둘째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물이 깊은 곳으로 마구 달아나더군요. 둘째는 유진이를 잡으러 들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물이 소용돌이 치는 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와 막내는 놀라서 둘째를 구하려 했지만 둘째는 물살에 휩쓸려 저마치 떠내려갔고 유진이는 자력으로 어느새 물가에 나와 있더군요. 막내와 저는 떠내려가는 둘째를 잡으러 쫓아갔으나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막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이 무너지듯 펑펑 울었고 저 또한 둘째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눈앞에서 동기간을 잃고 난 우리는 큰 충격에 빠졌으며 불어난 계곡물로 인해 둘째를 며칠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부모님 또한 우리 못지않은 충격으로 어머니는 혼절하시고 강건한 아버지도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 쓰러지셨습니다. 둘째는 우리와 헤어진 계곡을 벗어나 아주 낯선 곳에서 발견되었답니다. 황망하게 둘째를 떠나보낸 우리 가족은 아직도 여름이 돌아오면 가슴이 시릴 만큼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유진이 또한 충격을 받았는지 또다시 움츠린 짐승처럼 돌아가더군요. 밤마다 악몽을 꾸는지 소리를 지르고 식은땀을 흘리며 슬픔에 젖어 있는 부모님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유진이가 이러는 걸 보고 막내 동생에게 사건의 진실을 덮기로 했죠. 만약 부모님이 아신다면 유진이를 내쫓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막내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저한테 대들었지만 허약한 어머니가 진실을 알면 기함할 뿐 아니라 건강상 어떻게 될 일일지 몰라 막내는 제 말을 억지로 따르더군요. 우리 가족은 저마다의 슬픔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흐르는 시간을 세월을 실어 보냈습니다. 막내는 유진이를 보면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한 번씩 올라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면서 분노를 삭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들 둘째가 하늘에서 아버지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할 만큼 우리에게 슬픔을 잊으라고 하는지 아버지의 사업은 날로 번창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게 되었지요. 그 여세를 몰아 저는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유학 간 후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집으로 오면 유진이가 몰라보게 자라 있었어요. 막내는 어찌 된 일인지 대학도 다니다 말다 하며 그때까지 계속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울분을 터뜨리지 못해서 그런지 안타까울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막내의 마음을 달래줄 겸 자리를 마련해서 속마음을 들으려고 했지요. 형, 나는 그때 형 판단했다는 걸 두고두고 후회해. 유진이 보통이 넘어. 엄마 아버지는 사람을 집에 들인 게 아니라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를 집에 데리고 온 거야. 얼마나 엄마 아버지를 구워 삶아 놓았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내 잘못이고 내 탓이래. 이러다 나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아. 내가 나가 살고 싶어도 엄마 아버지 외면하고 살 수가 없어서 더 힘들어. 유진이 저것이 내가 없으면 막내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제가 유학 간 사이 집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 뜻만 드렸습니다. 그러다 저는 제 일정에 쫓겨 느긋하게 본가에 머무를 수 없어서 막내의 얘기를 마저 듣지 못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공부한다고 여념이 없었네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또다시 쓰러지셨다는 얘기와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 불이 났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할 막내가 보이지 않더군요. 어머니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어머니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그게 말이다. 녀석이 우리랑 인연을 끊겠다며 2번 다시 자기를 찾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며 집을 아예 나가버렸다. 너가 아버지가 그 일로 일이 되신 거고. 에휴.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옆에서 유진이가 어머니를 잘 보필해주고 있더군요. 그 애도 벌써 이젓하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어머니는 유진이에게 눈치를 주며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지요. 유진이는 마지못해 자리를 비켜주는데 못마땅해 하는 눈치였습니다. 글쎄, 하루는 그 녀석이 술을 진탕 먹고 와서는 우리더러 유진이를 내보내라고 난리를 치는 것이야. 너가 아버지랑 한바탕 하고 나서 안 그럼 지가 인연 끊고 나간다면서 펑펑 울더라고.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그 전에 유진이랑 네 동생이 서로 오해가 있었는지 난리를 치고 그날 집에 안 들어왔어. 유진이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너가 아버진 노발대발하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하니 네 동생 또한 집에 들어왔을 때 물어봐도 시원찮게 답을 안 해서 알 수가 있어야지 원. 막내랑 유진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일로 크게 상처 입은 막내가 집을 나간 것이 분명했죠. 아버지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위중해져서 어머니와 유진이만 남겨두고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비자 신청을 다시 하고 제 유학은 기약할 수 없는 휴학을 해야 했죠.
그렇게 한참을 병상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뭔가 할 말이 있으신 듯 잠시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셔서는 저를 찾은 후 유진이에 관해 얘기하며 소식 없는 막내를 부탁했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은인의 딸이란다. 유진이 엄마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유진이가 내 앞으로 입양이 안 되더구나. 유진이 엄마가 그 일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유진이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텐데. 유진이 몫으로 대학 등록금과 시집갈 때 집이라도 한 채 사줄 돈을 따로 모아놓았다. 그래야 내가 유진이 아버지 볼 면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유진이를 잘 부탁하마. 그리고 막내가 무척 보고 싶구나. 그 녀석을 꼭 찾아 내가 오해했다고 용서를 빈다고 전해줘. 불쌍한 녀석. 아버지는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며 유진이의 앞날을 부탁하고 막내 찾기를 신신당부하며 무거운 돌 하나를 가슴에 얹은 채 돌아가셨지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막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을 텐데도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랑 인연을 끊는 건 확실한 것 같았죠.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날 낯선 분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평소 아버지랑 잘 아는 사이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요. 전 이사장님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람입니다. 한동안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사장님을 살아생전 찾아뵙지를 못하다 우연히 이사장님 부고를 접하고 뒤늦게 찾아뵙네요. 제가 많이 늦게 찾아온 듯합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고 주저주저 하더니 제게 할 얘기가 있다며 따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상주라 곧 쓰러질 것만 같은 어머니를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그분 연락처를 받고 아버지를 보내드린 후 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결례를 한 것 같아 미안하다며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조문을 마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당장 달려가서 잡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눈으로 배웅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체는 전문 경영인을 둬 아버지 살아생전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집에 머물며 어머니 또한 보살펴 드렸어요. 어머니는 연이은 불행에 몸도 마음도 무척 힘들어 하시며 삶의 의욕조차 잃은 듯 하더군요. 제가 외국에 나가 있어 몰랐는데 유진이가 어머니를 알뜰살뜰 잘 돌봐왔는지 어머니가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가 대학생이 되었지만 그 나이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지도 않고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제 눈에는 기특해 보였지요. 가끔 울적해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나들이를 나갔다 오는 모습을 보면 모녀 사이라 해도 진배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집안 안팎이 안정되자 끝내지 못한 공부를 마저 하기 위해 출국 준비를 해야 했어요. 어머니를 두고 간다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지만 유진이가 어머니를 잘 돌봐주고 있어 믿고 부탁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가야 되는 처지라 너한테 우리 어머니를 부탁해도 되겠어? 큰오빠, 저도 엄연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고 어머니가 저 여태 키워주셨는데 이 정도 못할까요? 큰오빠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 다 마치고 오세요. 야물딱지게 말하는 유진이의 말을 들으니 안심되어 맘 편히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뒤처진 공부를 위해서라도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가끔 어머니랑 유진이와 통화해보면